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균형표를 바탕으로 한 균형표를 이용한 종목 찾기, 시장 분석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이제 조정에 들어간 이후 4월 27일 지나면서 공매도 5월 3일 시작을 앞두고 외국인 특히 매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기관 매도와 함께 시장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5월 6일, 5월 6일 이점에도 우리 나름의 이제 일목 변화일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월 11일 바닥을 예측 예고했을 때 실제 바닥은 9일이지만 3월 11일에 장대 양봉이 떴거든요. 이번에도 실제 이제 지수 바닥은 어린이날 바로 앞날 5월 4일에 추가 하락을 했다가 돌리면서 끝나고요. 그리고 바로 6일 목요일에 이제 장대 양봉이 뜨고, 오늘 이제 금요일 장 마치고 제가 급히 부랴부랴 왔습니다만은 3일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적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변화일이 이번에도 작동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 위치 잠깐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 이어서 일목산인. 근데 사실 일목균형표 이론에서 말하는 종목 선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매수의 유망한 어떤 패턴. 그리고 균형표에서 말하는 행보론을 이용한 시장 심리의 극단에서 매매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가 3일간 이렇게 좀 올랐는데요. 이 한 2주 전쯤입니까? 제가 우리가 시세를 볼 때 큰 대세는 경기를 따라가고, 중기 시세는 수급을 따라가고, 소시세, 단기 시세는 재료나 뉴스에 반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의 하락, 특히 코스닥의 다소간 그래도 깊은 고점 대비 한 8.7% 정도 조정을 받았던 이것은 주변에 다른 큰 악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글로벌 증시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는 물론 나스닥 기술주는 좀 빠졌지만 S&P 500이나 그리고 다우 지수가 특히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 긴기민감주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는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수급 상황의 단기 차질이 좀 있었고요. 최근 3일간 상승은 기관이 들어오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펀더멘탈, 제가 이제 3월에 와서 3월 11일 바닥이 나오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제지표들이 최근에 좋은 부분들을 몇 가지를 열거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가져와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4월 수출 실적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1.1%입니다. 이건 우리가 통상 이제 전년도 혹은 비교 대상이 되는 전분기라든지 그때 좀 유난히 좀 약했다면 기저 효과로 해서 이번에 평균 수준만 해도 좀 많이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도 3년 비교를 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가 3년 전에 100이다가 작년에 50으로 줄었다가 올해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이 나오면 외견상 2배 증가잖아요. 100% 전기 대비 이익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전전년과 비교하면 그냥 수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기저효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이러한 실적은 그러한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아예 보시면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펀더멘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 수급 때문에 조정은 왔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여기서 GDP 대비 수출이 비율 그랬는데,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한 81% 정도 나옵니다. GDP에 작용하는 우리 수출이 비중이랄까, 이 부분을,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수출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모익 수지도 좋고요. 수입 수출 다 증가하고 있는데, GDP 이 공식의 Y 이퀄 C,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플러스 I, 기업들의 투자,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플러스 G, 예, G 그러면 이제 정부 가버먼트 스펜딩 제가 여기 한번 뭐 간단하게 적어보죠. 사실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Y는 예, 이꼴 예, C 플러스 I 예, 가계 기업 플러스 G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이고 여러분 제가 마우스가 제가 글이 잘 안 써집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 마이너스 수입 무역 수지죠. 예,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항목들이 예, GDP 성장률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부돈 자원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예, 수출 무역 수지 예, 여기에 예, 크게 의존한다 그럴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 대외 변수에 취약한 면도 좀 있지만 예, 이 부분이 월등하게 지금 개선이 된다면 GDP 성장률 좋아지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이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잠깐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GDP 성장률 국가 전체적인 부분이 가는 거와 한편 또 상장사들을 이걸 보면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200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깔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펀더멘탈 경제 지표들이 좋긴 한데 시장이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치는 계속 좋은데 향후 뭐 2분기 정도 이후에는 이익률이 감소하겠다, 성장률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면 미리 정부시장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표 다 좋은데 주가가 과열되었을 경우, 그럼 우리가 버블을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달려버리는 거죠. 그래버리면 고평가가 돼가지고 경제지표가 좋지만 이미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고 더, 예, 일종의 거품이 붙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표만 봐서는 또 차고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장의 현재 12개월 예상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버블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 1, 2개월 이후에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적고요. 오히려 예, 미국을 위시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백신 접종 네,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가 좀 더 경제 활동이 활발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데요. 예,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그래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꾸준히 뭔가 시장의 수급 이 요소가 어떠한가를 보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최근에 연속해서 매도를 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연속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이나 이쪽은 이제 매수세가 뒤집혀 버리면 시장은 뭐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예, 외국인들은 좀 가시적으로는 4월 21일부터 본격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5월 3일 예, 공매도 시작을 앞두고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그전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가 상수라면 외국인은 변수라고 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예,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4월 27일 지나가면 조정을 받아버렸죠. 예. 그런 다음에 예, 5월 4일부터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금융투자를 위해서 매수를 하고요. 연기금도 전일 5월 6일에 살짝 매도가 있었지만 이게 장중에서 매수를 하다가 종가에 살짝 매도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외국인 선물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은 보면 공매도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현물 매도도 있지만 코스피 기준입니다. 네, 기관 현물 매수, 외국인 선물 매수이면 지수가 좀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예, 기관의 매수 속에 좀 개선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보시면 5월 4일 기준 고객 예탁금, 이 지금 우리가 밑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청색선이 고객 예탁금의 예, 추이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이후 보면 고객 예탁금의 방향과 예, 지수의 방향이 얼추 일치합니다. 최근에 아주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매도 보시면 5월 3일 날 처음 시작하고 이 글자가 좀 작은데요. 예, 전체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 보면 5월 3일 1조 한 1,000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 날 8,900억 지금 전일만 8,400억 수준으로 약간 줄기는 하는데 아직도 공매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월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바닥 이번에 나왔다 하더라도 향후 올라갈 때 뭐 다음 만기 주간 저는 좀 괜찮게 봅니다만 그 뒤에 또 시장을 조금 흔드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이번 상승에 아직 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바닥 쳤다 이제는 위로 날라만 가자 그러기에는 조금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다르게 보면 이러한 공매도가 뭐 8,400억씩 이렇게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코스피 현물 최종 집계를 보면 기관수 매수로 잡히고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늘은 뭐 2천억대 매도를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 이러한 모든 조합에서 지수는 상승을 선택을 했고 당장 눈에 떠있는 것은 기관의 역할이 좀 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인데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론입니다. 3주 전에 주봉상 바로 작년 10월 31일 그리고 11일부터의 상승 이 저점으로부터 26주 일목기본수치가 오고요. 그러고 난 뒤에 2주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한 2, 3%, 3% 정도 조금 적게 받았고요. 코스닥이 조금 세게 받았는데 뭐 이렇게 시간론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33, 그래서 26이나 33이라는 것이 일목의 기본 수치인데 이게 결국 여기서 해코지를 하고 지금 넘어갔고요. 여러분 제가 마우스로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주봉상 양봉을 달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인데요. 그 제가 여러분께 뭐 일수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다른 여러 변수도 보는데 보다 좀 획기적인 부분은 이러한 그 일수 리듬에서 뒤집어지면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는 무조건 오거든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몇 킬로미터 앞에 분기점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진행하는 동안은 가다 내가 안 가면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분기점을 도달을 안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무조건 불가역적으로 앞으로 진행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납니다. 근데 그 시간의 분기점에서 시장이 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우리가 어디쯤이 변곡점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림 보시면 지난번 1월 8일이나 11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월요일 코스닥과 코스피 상투를 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3월 11일이 이제 40이 변할 자리인데 장대 양봉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40이 변화일이 오는데 지수는 5월 4일 화요일 날 여기서부터 훅 빠지다가 돌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은 제가 뭐 같이 뭐 매매하는 분들, 가이드하는 분들에게 하락이 와도 투매 가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던졌던 ETF 인버스 절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목요일 날 양봉 전환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ETF 올 정리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화요일 날 종가에 이렇게 아랫수임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매도했던 물량들은 그대로 절반도로 다 사놓는 이런 식의 뭐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장이라는 걸장소 내려가다 보면 양봉 하나 나올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데 분기점에서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저 차는 왼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챌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길로 접어들어서 분기점 두 가지 갈래길에서 접어들어서 가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균형표에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러니까 분기점으로 생각했던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고 수급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양봉 전환이 나오고 이러면 뭐 아니면 후퇴 나오면은 철수하면 되니까요. 그냥 들어가 보는 거죠. 다만 이제 현물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는 부분이 좀 그거는 고르는데 좀 문제랄까 선택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보다 뭐 확실하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이렇게 일단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뭐 일목의 변화율이 좀 작동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살짝 보자면 이 일목의 선행 스팬 이 구름이 지나가는 축선이 있죠.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장중에 돌았고요. 후행 스팬을 보면 이제 종가로 그리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탈했다가 여기서 터닝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직전에 어떤 변곡점은 아니지만 26일 전 시세를 만나가지고 장중에 깨고 내려가다가 딛고 확 돌려버린 거죠. 이런 조합이 조금 있었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뭐 26이나 41 이렇게 변화일 자리에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현재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뭐 눌림이 오거나 기관의 변심에 따라서 흔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저점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뭐 올 달의 혼조세를 만들기 위한 눌림이 오거나 하면 그럼 또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 보시면 이것도 자꾸 이제 일수만 일 이야기하기는 좀 제가 송구스럽기도 한데, 이게 보면 여기 26 변화일, 일목에 33 변화일, 65, 66 변화일 뭉쳐가지고 다우지수는 이렇게 22평선을 타고 지금 돌려놨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작년 3월 바닥에서 9월까지가 116일이고요. 중간 조정이 41일인데 나스닥은 42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파하기 전 고점이 115일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116일, 중간에 40일 변화일.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40일 변화일에 바로 화요일 날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건 다우지수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거 작년 우리 추석 뒤에 10월 말 11월 달부터 올라간다고 하던 자리가 보시면 40일, 42일에 지금 양봉 나온 거예요. 여기 양봉 나오면서 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치를 달리하고 그러니까 달력사의 시간을 달리하면서 이런 변화일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신기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돌아간다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돌아가는 것이 목도가 되면 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116일 올라갔는데 115일 와가지고 4월 16일부터 조정이 살짝 왔습니다. 나스닥은 115, 42, 115로 날이 똑같아요. 이거 넘어가겠고요. 다만 이제 다우지수가 잘 가는데 주봉상 우리는 1월 상투고 작년에 미국은 2월 상투인데 여기서부터 이번적으로 65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급등이 걸려버리면 조금 조심하는데 뭐 잘 넘어가겠죠. 아주 재수 없게 걸리면 여기서부터 살짝 조정이 오는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만 합니다. 자, 이 앞 시간에 일목산인 일목균형표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종목 몇 개를 선정을 해놓고 그 종목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장기 홀딩이 아니라 꾸준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계속 그 종목에 나는 거의 박사도사가 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종목이 매매 타이밍이 올 때 따라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평화부동산, 그리고 소니, 그리고 한 종목은 적지를 안 했어요. 일목산인의 평생 3분의 2 투자는 그 종목으로 필요한 수익을 다 얻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당신은 손으로 그릴 때니까 지금처럼 많은 종목을 좀 보기가 힘드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22, 32 정도 이런 것을 보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 상위 한 22 종목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지금 26일에서 조금 돌아갑니다만 이렇게 그냥 힘을 못 쓰는 부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MM은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은 뭐 조선주나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금융주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거, 포스코 이런 건 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중이라서 너무 지금 이격적으로 가 있는, 아예 차별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 힘쓰는 것들이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근데 LG화학은 다시 오늘 또 살짝 밀렸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정도.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거 눌렸다가 조금 올라온다든지 그런 게 중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 이제 과거 방식으로 가져오자면 시총 상위 22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나름대로 우량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종목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또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사는 이 두 가지를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들어보면 균형표에서 이제 준비 구성형이라고 하는 고유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 역 헤드 앤드 숄더라고 하는 역 삼산 삼존형. 그래서 일목균형표 뭐 구성원칙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실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패턴은 상당히 많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충분히 숙달이 되어서 시장에서 그때그때 뽑아서 쓰면 사실 제일 좋고요. 근데 이 방식으로 압축된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과거에 손으로 그리던 시절에는 수많은 그 패턴을 다 추적하기가 힘드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그래서 준비 구성이라고 하는 눌림목 형태와 역3존, 역헤드앤 숄더, 이걸 일목사님은 두 가지를 압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약간의 일목 강의와 그다음에 시장 대응, 그다음에 현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교육적 요소를 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수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바라고 가장 바라는 것은 가장 바닥이죠. 그런데 이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사거나 올라가는 중에 뭐 따라 사거나 시장의 중장기 시세만 간다면 바닥만 나오고 나면 어디서 사든 기다리면 결국은 수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통상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의 돌파형, 다우 기법에서도 그렇고요. 다케사부로의 끄근선 차트라든지 혹은 어떤 삼선 전환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돌파형을 좀 씁니다. 이런 돌파형,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하락이 그냥 밑으로 가지 않고 상승 전환이 되는구나 하고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형태죠. 약간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의 각 기법들을 가져서 와서 넣어보면 이따가 말씀드린 이제 형보론, 투자 심리가 극악한 그런 상황에서의 전환, 양봉이 5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사케타 기법에서는 뭐 적산병, 양봉 3개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 원전을 가져와서 한글 번역판을 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국내에는 사케다 소리를 제가 1989년 정보시장 들어오고부터 들었지만 그 정확한 이론의 내용이 뭔지가 국내에 소개된 적이 거의 없어요. 전부 그냥 책에서 조금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저도 일본 가서 관련 책을 가져와 번역해서 보고요. 국내에도 이제 몇 개 번역이 되어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말은 사케다 그러고 적산병 그러는데 무조건 양봉 3개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케다에도 보면은 한 달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정 뒤에 나타나나.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형보론도요. 양봉 5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 바탕에 깔린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계절로 치면 응동설안을 거쳐가지고 우수경칩을 지나면서 개구리가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징후를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의 방법상 사케다는 적산병을 찾았고 일목은 오양연을 찾고 이런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형보론을 쓰거나 어떤 일목균형표의 변화율을 쓰거나 목표치 분석법을 쓰거나 파동 분석법으로 하면 가급적 저가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죠. 그죠? 저희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3월 11일 바닥 치고 갑니다 했을 때 딱 돌아서는 그런 것을 잡아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아서서 뭔가 형태상 변화가 보일 때 혹은 뭐 5일선 돌파 양봉을 산다라고 한다든지, 주봉에서 변화를 본다든지, 여기 적은 것처럼 적산병이나 오양연은 바닥 직후에 사는 겁니다.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림 목적으로 돌아가는데 매수하는 게 이따가 설명드릴 준비 구성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그림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갔다면 역헤드앤 숄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선 돌파에서 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사케다가 말하는 장악형, 봉이 이렇게 감싸 안는 거나 돌파형, 이 나오면 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 방법의 파동론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Y는 M 파동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고 하면요.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시세가 바닥을 찍을 때의 파동의 형태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초반에는 엄청 강력하게 하락이 오다가 반등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하락폭이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쏘아 올린 공이 이렇게 뭐 자유낙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추진력이 세니까 단위 똑같은 시간당 이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한 요 정도 올라가다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다가 이러다가 꺾어지죠. 그죠? 그리고 반대를 보면 처음에는 후들게 패다가 점점 매도 강도가 약화됩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조금만 등장해도 뒤집어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되게 이제 패턴에서는 쇠기형이 나와요. 이런 행태가 하나 있고요.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전 상승의 추억 때문에 좀 적게 빠지고 돌아가는 게 세게 돌아갑니다. 돌리는 폭도 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주다가 툭 떨어지고요. 막판에 가면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좀 덜 과장되게 그렸는데 갈수록 완전 투매로 던져버리는 거죠.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지난 뭐 3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월달 마지막 한 달은 거의 한 달에 종합지수가 6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일목의 행보론에서 노리는 겁니다. 심리의 극단, 뭐 셀링 클라이막스 터져버리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근데 그 돌아가는 형태에서 봉의계수로 하는 것은 뭐 적산병이나 오양연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직전 봉을 바로 넘겨버리면 이건 보세요, 여러분. N자형 상승이거든요. 이 자체가 직전 고점 넘기 전에 여기서 N자형 상승이 나오죠. 이건 N자형 반전이고요. 이건 직전 고점을 바로 벗겼기 때문에 균형표에서는 이렇게 확산형이라고, 이게 Y자형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떤 봉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 좀 작은 봉에, 음봉에 이게 장대 양봉이 붙어버려요. 이걸 사케다에서 장악형 그러고 포선, 보자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지금 바닥을 만들고 돌아가는 패턴에서 이러한 패턴이 사실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이건 외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르기 전까지는 정말 바닥인지 아닌지 확신이 좀 안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안전한 방식은 뭐 물론 쌍바닥도 있겠고요. 단순 삼중바닥도 있겠지만 혹은 이렇게 되면 헤드앤드 숄더가 됩니다. 있겠지만 균형표에서 말하는 준비 구성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시간적 요소를 넣는 거죠.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즉 하락하던 시세가 반등했다가 눌리는데 직전 저점으로부터 균형표 일목 기본수치 26일 혹은 26개 봉이 지나가도록 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시간의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는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가출을 했는데 뭐 2, 3일 안에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가출한 지 한 달 지나고 2달 되고 이러면 이 친구가 집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약간 그런 시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추세 이탈을 했는데 2, 3일 정도는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날짜가 더 아래쪽에서 머무는 날이 많아지고 폭이 깊어지면 기존 추세로는 갈 생각이 없는가 보다. 이런 쪽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삼중, 역헤드앤드 숄더는 이거 뭐 잘 아시는 패턴이죠. 이건 그 흘러내려가던 중에 반등이 딱 직전 목까지 오면은 비상걸림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러고 이제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눌림이 전 저점 되나, 그러니까 이 역으로 본 왼쪽 어깨나 이런 자리에서 돌아가거나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적인 요소를 넣자면 막 이런 것들이죠. 이 날짜와 이 일수가 같다든지 이러면 이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양봉에 매수를 하셔도 돼요. 자, 이런 패턴을 제가 지금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바로 안 되신 분은 영상을 몇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에서 돌아는 가는데, 기왕이면 직전 상승의 절반, 이러면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딛고 있거나, 거기서 양봉이 나오면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형 같은 게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을 믿고 잡는 방식인데, 사실 그런데 실전에서 제가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모양을 갖추고 가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준비 구성, 눌림목 바닥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역헤드앤드 숄더 같은 경우는 종종 나오는데 이것도 잦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확률은 좀 높아진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표에서 이제 우리가 이평선 가지고 골든 크로스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표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호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전됐다. 병세가 나쁘다가 좋아지면 호전됐다 그러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가 일어나고요.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에 그려서 따라오는 후행스팬의 돌파, 교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름대 돌파까지 나오면 균형표에서는 3력 호전이라고 하고요. 균형표 자체, 좁은 의미에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 호전을 균형표 호전이라고 하는데, 일종 골든 크로스죠. 이것이 나오면 타진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타진 매수. 아직 이게 완전히 올라갈지 이러다가 빠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타진 매수를 살짝 해보고요. 그 다음 후행스팬 돌파, 이런 구름 돌파에 따라가 분할해서 매수를 늘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기준선이나 구름대를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 양운위에서 완전 정별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평선 기쁨이라 이러한 기쁨들의 하나 단점은 이렇게 실컷 호전시켜 놓고 중기 하락장에서
조금 강한 반등이었을 경우 이런 그림 다 만들어내고 또 빠집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안 좋은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예, 주식은 시세는 예측도 하지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패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해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게 왜 안 가지 이러는 게 아니라요. 안 되고 다른 모습 보여주면 거기서 판단을 내려야죠. 이건 철수하고 다시 기다리자. 패턴 완성되도록 기다리자. 아니면 이건 아주 좋은 종목이고 전체 시황은 좋으니까 이 종목은 조금 힘들어 하지만 기다려 보겠다라든지요. 차라리 밀리면 더 사보겠다라든지 이런 판단은 그 뒤에 따라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맹신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3년 전에 진행적인 형태입니다. 전환선 기준선의 호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가면 이제 후행스팬의 호전이 일어납니다. 26일 전 주가 위로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마치 이평선 돌파하듯이. 그 다음 구름 상단 걸리고 전환선 지지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뭐 전환선 기준선 이탈이 없는 한은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볼 수가 있고요. 이 양운위까지 완전히 아직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균형표는 이 구름을 오늘부터 26개봉 앞에 미리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마치 중장기 이평선의 오실레이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중기선이 장기선 위로 올라탄 겁니다. 이쪽에 전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세가 시간이 가면서 이 양운에서 기준선을 타고 우상방 해주면 그건 최상입니다. 그러면 좀 홀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막히고 3년 호전 나왔지만 어리부리하니 힘을 못 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기왕에 돌아갈 때 양봉이 많이 나오고 음봉이 섞이더라도 매일매일 고가를 높여가고 그리고 갭이 나오고 이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눌릴 때 가급적이면 좀 덜 눌리고요. 너무 오래 끌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균형표에서 이거 특별한 조건 1,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잘 올라라. 시장이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세가 뭐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잘 가는 종목이어야 되죠. 그래서 어릴 때 뜬기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벌써 여기서 돌 때 갭 들어가고 양봉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붙거나 혹은 고가를 경신하면서 막 가는 거 잘 올랐죠. 그 다음에 누를 때 이제 잘 쉬어라죠. 오른 다음에 안 쉬고 가는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잘 쉬어라. 이것은 시간상 너무 오래 쉬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이것이 빠져가지고 뭐 쌍바닥 찍고 올라가도 되긴 하지만 가지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기분이. 뭐하러 전저점까지 보러 갑니까? 그냥 중간 이상에서 돌아가면 좋지.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보론은 일목균형표 원전이 이제 기본이 7건인데 3건이 주간편이라고 주로 주봉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간단하게 매매하는 방식이고요. 형보론은 보다 더 간단한 매매법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 명암이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쉬운 방법이긴 한데 그리고 일목산이 이제 대량 거래하거나 그 다음에 시장의 급락 끝점에서 매매하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균형표의 다른 이론들의 바탕을 좀 가져와서 같이 하는 편이 좋기 때문에 이분이 제 4권 책을 발매를 하면서요, 일본에서. 그래서 앞에 1, 2, 3권을 사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좀 이분이 좀 독특한 그런 정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인데 약 줬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는 거죠. 그래서 형보론이라고 하는 이런 조금은 획기적일 수도 있는 이 기법을 책으로 써놓는데 다른 균형표에 대한 혹은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다가는 혼쭐이 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투자 심리 극단, 매수를 한다면 아주 그 투매, 급락, 패닉 끝에서의 반전을 노리고요. 매도를 한다면 반드시 과일 끝에서 매도는 아니지만 과일이 되다가 뭔가 오동잎 한 잎 떨어지면서 가을이 와서 말리는 그런 패턴이 딱 떴을 때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제가 굳이 좀 가져오자면 일목 원전에 내연표는 없었습니다만 주역에 보면 음이 극하면 거기서 즉 양이 생기고
양이 극하면 이제 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음이 극하다는 이야기는 셀링 클라이막스, 던질 사람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어서 덜 내려가거나 그렇게 다 던져버리고 나면은 매수가 조금만 붙어도 우리가 매도 공백 이야기를 하죠. 매물이 적으니까 쉽게 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절로 치면 혹은 24절기로 치면 동지입니다. 동지. 밤이 가장 깊은 그 지점에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입춘 지나고 춘분 지나면 중심을 통과하고요. 예.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밤 12시 자정이라고 하죠. 예. 뭐 12시 방식에서는 자시라 그러면 이제 11시부터 예, 1시까지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동경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은 32분입니다. 11시 32분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새벽 1시 32분 이게 자세예요. 예, 그래서 사주투명학에서 명리에서 사주 뽑을 때는 엄격하게 하는 사람은 서울 지역 태어났느냐 아니면 뭐 동해안 쪽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좀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면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튼 그 자정, 거기서부터 밤이 가장 깊다고 하는 것을 계량화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정오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돌려보면 밤 12시가 가장 깊은 자리죠. 그 낮 12시 지나면 다시 이제 예, 오후로 가니까 즉 시세의 그 극점을 찾거나 그것을 못 찾는다면은 그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이 극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음양 이야기를 하자면 음이 극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매도, 하락의 극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봐야 알죠. 다가오기 전에는 모르고요. 방금 바닥을 찍었더라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좀 찾는 데 있어서 균형표의 뭐 변화일이라든지 시간마디라든지 목표치라든지 뭐 파동 개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죠. 혹은 뭐 주요 지선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예, 그걸 하는데 우선 그렇게 미리 저점을 예측하지 않은 상태라면 음봉의 연소, 그러니까 음연이라고 합니다. 연소. 많을수록 심하고 그다음에 개발락을 하고 대음봉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음이 극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 뭐냐면은 시장을 완전 죽여놓는 거라고 인식만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뒤에 나타나는 양봉, 오양봉 이거는 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양봉 5개라도 나타나면 매수로 본다는 그런 뜻이고요. 사케다 기법에서는 이제 적산병에서 3개를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사람은 오양봉 나오면 뭐 매수 신호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바탕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거 무조건 오양봉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말 한겨울 이 북풍 한설 몰아치는 그 한겨울에서 씨앗을 키우는 거죠. 그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자축인묘를 가지 않습니까? 그 자에는 그 아드자자를 씁니다만은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씨앗 속에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이 압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자꾸 비유법을 쓰는데 막 대충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야에 더 전문가 보시면 저보고 또 뭐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 하락으로 막 떨어지다가 돌아서는 종목을 사는데 일목사님 표현에 프로는 일량의 매수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프로가 아니면 일량만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했는데 저희는 첫 장대 양봉 뜨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학년 기다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시장 대응이 미흡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장치이고요. 자, 그건 또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무슨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모르는 기업, 그 기업 자체가 애초에 부도날 상황 정도로 내몰려가지고 빠지는 주식을 양봉 하나 떴다, 양봉 5개 떴다고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모르는 기업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그 기업의 내면이죠. 펀더멘탈이나 업황이나 상황을 모르면서 아이고 많이 빠졌네. 양봉 나오네. 그냥 사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장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시장이 급변동할 때 급등 26일 내에 2배까지 노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저가주들을 노립니다. 네. 초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무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신용잔고가 적을것거렸습니다. 그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열어보니까 물려있는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올라오면 못 견뎌서 던지는
우리가 이제 표현은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올라가자는 차원에서 보자면 악성 매물이 되는 거죠. 신용장구가 많으면 안 해요. 반대로 해당 종목의 대주가 많으면 오히려 이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지금 대주 제도 재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당시에 일본을 보면 대주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매수와 대주가 아주 그냥 편리하게 원활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대주가 많은 종목은 시세가 뒤집어서 올라가면 도로 사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수급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과거 시장이 또 반전했을 때 급등하는 습성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일목사님 스스로는 나의 자가용이라 내가 대량 거래할 때 그리고 단시일에 큰 수익을 올릴 때 썼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제가 여러분 2002년 여름부터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일목기능표 입문서를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TV에 장 마치고도 나오고 장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장중에는 제가 이제 매매 가이드를 하는 브로커 업무를 하고 전문가 생활을 하니까 못 나오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증권사에 근무할 때인데 제가 이제 오전에 개장 직후에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보내고 난 뒤에 전화 연결을 해서 한 11시쯤에 이렇게 출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걸 왜 아주 오래전 걸 가져오냐면 가장 극명하거든요. 가장 극명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언제냐면 2003년 지금 3월 11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 TV 화면에 송출됐던 화면 그대로예요. 여기 지금 9시 03분 40초에 캡처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35.24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100단위를 올려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350.24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539에서 350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마지막에 여기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양 포함 9원봉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음이 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이 극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3월 17일에 미국 부시가 이라크 공격하면서 지수 바닥이 나오는데 대형주는 2월 11일에 삼성전자들은 그 대등주식 변화일이 바닥을 찍고 안 빠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대장주들 그 당시 새로운 기술 장미디어 사이버텍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3월 12일경에 바닥을 찍어버립니다. 자, 이 그림에서 다음 그림 볼 거예요. 이게 형보론의 극단적인 행태이고요. 심지어 이 당시 제가 오프라인에서 일목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 수강생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책에서 보는 그림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자, 여기 보세요. 3월 11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게 이제 9시 03분에 캡처한 거 아닙니까? 3월 11일까지 급락했다가 3월 12일 날 상가가 떠요. 이 종목이 새로운 기술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뒤집어지는 걸 맞췄다가 아니라 형보론에서 그랬잖아요. 음이 극하게 일양구음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5개 연속 음봉에 마지막 급락까지 들어오다가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첫 장대 양봉이 뜹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일량의 매수, 음이 아주 극하다가 뜬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놨잖아요. 프로는 일량의 매수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3월 14일 날 9시 09분에 캡처한 겁니다. 이건 실제 과거에 이제 벌어졌던 거. 그리고 이 화면 역시 TV에서 제가 송출했던 화면이고요. 지금은요, 장이 작년 3월 같은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4월 17일 이후부터 장간 조정받고 돌아가기 때문에 저런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종목 중에는 물론 장기 하락한 것들이 좀 있지만, 이 상승장에서 3월 11일 이후부터 4월까지 올라왔던 장에도 전혀 못 갔던 종목들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난 종목은 없어요. 다만, 형보론이 가장 바닥에서도 취급을 취하지만, 엘리어트로 생각하면 1, 2, 3, 4, 5 갈 때 2번 기쁜 조정, 4번 기쁜 조정이 들어오면 거기서도 취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보다 보니까 참고로 KH바텍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사봤거든요. 사놓고 여러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프론트러닝 절대 아닙니다. 패턴을 제가 몸소 이제 겪으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형보론 측면에서도 보고 일목의 시간마디로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5월 그다음에 4일 지수 이제 찍고 돌아가는 그날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긴 도지형이 나옵니다. 10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직전 바닥에서 17 변화일이고요. 일목으로는 이제 42 변화일 들어온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직전 고점에서는 26 변화일이에요. 그 다음에 2월 1일 제일 바닥에서는 65 변화일입니다. 그럼 변화일이 3개가 뭉쳤잖아요. 그런데 도지 다음에 아래 수렴 달린 양봉을 달았습니다. 첫 양봉 나왔어요. 그러면 이달이나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양봉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형보론이나 그 다음에 이런 그 일목의 시간론이나 이런 걸 봐서는 매수를 해봄직한, 게다가 KH 바탕 실적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급락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 외에 뭐 다른 지선 같은 건 사실 일봉상에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 오던 그런 급락 끝에 그 다음에 일수도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사케다에서 말하는 십자형이 뜨고 그게 이제 매도 매수의 균형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봉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한번 출동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중심이 무너지거나 뭐 오늘의 시가를 깨거나 그러면 뭐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주식은 사실 어찌 보면 아닌 말고입니다, 여러분. 아닌 말고예요. 이거 뭐 반드시 가야 되는데 하는 건 내 마음이고요. 실제 지가 내 마음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나 안 갈래 그래 버리면 우리도 그냥 아닌 말고 나와버리지 뭐. 예, 이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속 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들고 기도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거 매수해도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확률적으로 100%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 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보면요. 가격상 구름 하단 지지를 합니다. 이건 뭐 조그마한 개별주라서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사진 안 했고요. 그냥 오늘 그 제가 영상 녹화를 오기 전에 장중에 조금 이렇게 뒤져보다가 이 고점에서 26 변화일이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이 길 되면 40 변화일로 오는데 이건 이제 구름대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1일 중에 하루 빼고 10일간 음봉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음이 극한 거거든요. 이게 숫자상으로 몇 개면 극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뭐 9개든 11개든 13개든 예, 이 정도 가면은 이미 음이 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개 가서 끝난다가 아니라 20개, 30개도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나 어떤 주가의 어떤 지선 같은 이런 위치에서 그리고 양봉으로 도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 경우는 양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첫 양봉이 바로 들이대기는 좀 그렇고요. 이후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이 이 종목이 서서히 양봉을 좀 모아간다면 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위메이드입니다. 이거 게임주가 오늘 좀 섹터가 돌았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바로 그냥 밝혀버립니다. 이거 왜냐면은 아주 작은 개별주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53,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저가주로 이야기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형보에 완벽한 그런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일치하면 이거 보면 12엄년입니다. 12엄년이에요. 그리고 구름을 지지했죠. 구름을 이건 이제 중기선이고 여기가 장기지선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12엄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고가에서 25일이니까 26 기본수치는 하루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올라갈 때 2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좌우대등 수치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반복하는데 억지 춘향으로 갖다 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조작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 이거 바닥이라고 믿을래 하려고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2월 말에서부터 4월 2일까지 올라간 게 25일인데 거기서부터 오늘까지 25일 걸리고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 슬쩍 한번 들어가 볼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전에 보면은 이 친구는 이 종목은 33일과 42 이런 식의 일목 기본 수치가 조금 작동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25, 26 정도의 이런 모양이 나오면 게다가 이제 가격상이 지지고요. 바로 밑에 102평, 뭐 60평 아마 이게 동시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뭐 행보, 뭐 양봉 5개 무조건 뜨면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 조합을 따져보는 거죠. 예. 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 수익을 내야 되고 손실을 보면 곤란한데
그 증거를 충분히 모아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신풍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단순히 차트로만 보면 9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53, 52 일목 변화일이 지나가고 올라갈 때 23일, 뭐 요 22일, 최고점에서 33일 이런 식으로 뭔가 리듬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5개 모이면 사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요. 왔냐고 하면 신풍제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바람을 타는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차트상으로 매수 형태가 떠서 물론 사볼 수는 있는데 너무 외풍에 좌지우지 되는 종목은 현금만 가지고 사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서 또 뭐 바람이 불고 테마가 붙어가지고 뜨면 물론 잘 뜰 수 있겠죠. 그 전에 뭐 한번 간다 그러면 아주 잘 가는 종목이고 하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싼 가격은 아닌데 63,400원짜리니까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개별주가 좀 가벼우면서 이런 리듬 타면서 다른 큰 뭐 악재는 없이 이런 걸로 해서 빠졌다가 충분히 이제 물량 소화가 되고 난 뒤에 돌아서는데 시간 가격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지지선 같은 건 없습니다. 이 하락연자를 목표치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시간을 만들고 음이 극하던 이후 양봉이 좀 모이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외풍을 좀 너무 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행보만 보고 가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시황도 조금 둘러봤지만 연속해서 말씀드리던 뭐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종목 선정 방식을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책에 쓰이는 내용과 그것을 일부 의역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그 기본적으로 원론에 좀 원전에 좀 충실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종목 선정이나 매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